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의보감을 쓴 조선의 명의 허준 5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15권입니다. 준비됐죠? 시작할게요. 제5장 전란 속에서. 당파 싸움으로 어지럽던 조정은 끝내 1592년 처참한 임진왜란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벼슬아치들이 파벌을 나누어 정권 다툼을 하느라 허술해진 국방을 틈타 4월 13일 왜군이 쳐들어왔던 것이다. 나란 일을 걱정한 나머지 율곡 이이가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 국방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코웃음 쳤던 대신들은 왜군이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어 왜군들이 거침없이 한성을 향해 침공해 온다는 전갈에 대궐은 침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이었다. 전하, 곧 왜군이 한성으로 쳐들어올 듯하오니 서둘러 북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정녕 한시가 급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도성을 비우시면 이 나라 종묘사직은 누가 보전한단 말입니까? 신하들은 눈물로 선조에게 아뢰었다. 아, 이 무슨 변고인고. 내게 어찌 선왕을 배울 낯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조는 신립이 지키던 한성으로 가는 길목인 충주의 탄금대가 적에게 뚫렸다는 보고를 받고 기어이 4월 30일 새벽 서둘러 피란길에 올랐다. 왜군은 조선 땅에 상륙한 지 20여일 만에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한성을 점령해버렸다. 임금을 호위하는 대신들과 함께 허준도 어명에 따라 궁궐을 빠져나왔다. 갑작스럽게 떠난 피란길이라 그의 등에는 옷이나 먹을 것은 전혀 없고 처방전과 의서만이 메어져 있었다. 임금의 피란길도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선조를 수행한 문무 대신은 17명에 지나지 않았고 환관, 말을 관리하는 이, 붓과 벼루를 관리하는 이 몇몇만이 피란 행렬을 따랐을 뿐이었다. 허준은 내내 상심하고 침통해하는 선조의 뒤를 따르며 건강을 살폈다. 피란 도중 선조는 때때로 민가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당약 대령이옵니다. 허준은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 선조에게 올렸다. 어찌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탕약을 받아든 선조는 눈물로 탄식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우리 군사가 기어이 적을 무찌를 것이옵니다. 특히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연전 연승을 하고 있다는 승전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어서 약을 드시고 기력을 되찾으소서. 허준과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성으로 보약을 권했다. 허준은 잠시도 선조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임금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다. 선조는 허준의 깊은 충성심과 정성에 늘 고마워했다. 그대야말로 하늘이 내게 보낸 귀인이로다.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으마. 허준은 진심으로 선조가 건강하여 한성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허준과 백성들의 바람과 달리 왜군은 계속 북쪽으로 밀고 올라왔다. 그 통해 평양에 머물던 선조는 다시 의주로 쫓겨갔다.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이래 60일도 채 안 되어 평양까지 함락하였다. 다급해진 선조는 명나라에 망명할 것을 알아보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조정을 둘로 나누었다. 한편 임금이 지키지 못한 땅을 각 지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백성과 의병들이 지켜내고 있었다. 또한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오고 이순신, 권율 같은 장수들의 활약으로 1593년 5월 조선은 다시 한성을 되찾았다.
선조는 그해 10월에 1년 넘는 피란 생활을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어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고? 선조는 한성으로 돌아오는 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시체와 불타버린 마을을 보면서 탄식했다. 어떤 마을은 사람이 모조리 죽은 채 내팽개져 있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썩어가는 시체에서 내뿜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코를 싸쥐어야 했다. 내가 덕이 없어 죄 없는 백성이 이처럼 불쌍하게 죽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선조는 널브러진 백성들의 시체를 볼 때마다 울먹이며 탄식했다.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도 대부분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게다가 시체 더미에 파리가 우글거려서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었다. 허준은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될까 걱정하였다. 죽은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 사람들마저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죽어가니 큰일이 아니냐. 저들에게 무슨 방책이 없겠느냐. 선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허준에게 말했다. 황공하옵니다. 소신도 지금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사옵니다. 한성으로 돌아가면 전염병을 막고 치료할 수 있는 의서를 간행, 각 고을의 수령에게 보내어 시행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사옵니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하루바삐 전쟁으로 생긴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서를 간행해서 불쌍한 백성들을 구해주기 바라노라. 허준은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하였다. 내 남은 삶을 모두 바쳐서라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의학책을 쓰리라. 제6장 호성공신이 되다. 전쟁은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회담으로 잠시 주춤했다. 허준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선조가 전란 후의 질병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의서를 간행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렸다. 전하, 이 일은 환란을 겪고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국가적인 사업임과 동시에 전하의 치적을 빛나게 하는 일인 줄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모든 의관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서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고 또 백성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의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의서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어서 기후와 풍토가 다른 우리들이 활용하기에는 애매하고 번잡스러웠다. 그러니 앞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내용만 골라서 우리 체질에 맞는 의서를 만들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선조는 수의 양예수를 불러 허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서 편찬을 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1596년 허준은 양예수를 비롯한 정작, 이명원 등 당대의 쟁쟁한 명의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학 사상 일찍이 없었던 역사적인 의서 편찬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방대한 양의 의서를 간행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500여 권이 넘는 참고 도서를 모두 읽고 주요 목록만 뽑아내는 일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의서 편찬 사업에 동원된 내의원의 의관들은 어명이라 감히 어찌할 수 없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작업에 힘이 들어서 내심 이 일에 의욕을 보인 허준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아니, 허의관은 10수년이 걸릴 일을 왜 이 어려운 때에 굳이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말일세. 왜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때에. 허준은 거의 매일 밤낮을 내의원에서 머물렀다. 그는 옛 문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분류하는 일에 모든 신명을 바쳤다.
때로는 너무 무리한 나머지 몸이 상하기도 했지만 자주 내의원에 들러 새로운 의서에 각별한 기대와 열의를 보이는 선조를 대할 때면 다시 새로운 힘이 솟아나곤 했다. 그러나 1597년 선조 30년에 잠시 물러가 있던 왜군이 다시 쳐들어오면서 궁중은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때에는 조선도 왜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각지에 산성을 쌓는 등 군비를 갖추었고 또한 명나라의 지원군도 5만여 명이나 출동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전쟁에 대인 백성들은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다시 피란을 서둘렀다. 더구나 나라의 관리들까지 변장을 하고 도망칠 정도였다. 내의원 의관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마침내 내의원에는 허준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들이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임금의 명을 저버리고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허준은 그들의 불충을 탄식하면서도 자신만은 묵묵히 궁궐을 지키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 너무 위급하게 돌아가는 나랏일 때문에 선조도 내의원에 들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 허준은 혼자서 작업을 이끌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설사 내가 이 일을 하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필생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끝내야 한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로서 이보다 값진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허준의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의서 편찬 작업은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다. 7년을 끌어온 기나긴 임진왜란은 1598년 선조 31년에 전쟁을 일으킨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철수하면서 드디어 끝이 났다. 조선 최대의 환란인 7년 전쟁 임진왜란은 조선의 온 국토를 황폐화시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백성들은 전쟁이 끝났어도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하루끼니를 대신했고 의원과 약재가 모자라 병이 나도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또한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은 백성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허준은 중단되었던 의서 편찬 작업을 혼자서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의원의 수장이었던 양예수가 죽자 그 뒤를 이어 1600년 수의로 임명되었다. 선조는 1604년 임진왜란 때 자신을 의주까지 호위한 공을 치하하여 이항복 등 86명에게 호성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그리고 피란하는 내내 밤낮 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고 병에 걸린 대신들까지 치료한 어의 허준도 호성공신에 봉했다. 이는 서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일개 의관에게 호성공신의 칭호를 내리다니. 뜻밖의 어명에 내의원 의관들은 물론 모든 대신들이 놀랐지만 그들은 감히 임금에게 그 부당함을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들은 허준의 충성심과 공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다 피란 중에 자신들도 병구안의 신세를 톡톡히 졌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당파 싸움으로 전란을 초래했다는 죄책감에 입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7장 동의보감의 탄생.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고 오로지 새로운 의사 편찬에만 몰두해 온 지도 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조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허준에게 정일품의 보국 숭록 대부의 벼슬을 내렸다. 1606년 선조 39년의 일이었다. 원 세상에 말세가 되려나? 첩의 자식이 최고 벼슬 자리에 오르다니 상감께서 망령이 나시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게 말일세. 허위관의 경우로 봐서 앞으로는 서자도 과거를 볼 날이 머지 않겠어. 임금의 파격적인 결정에 신하들은 일제히 술렁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의 의관은 양반이 아닌 중인에 속했으므로
아무리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양반 대신들과 같은 계열의 보국 벼슬을 얻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관리의 자격을 심사하는 사헌부나 임금께 관하는 사관원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 여겨졌던 것이다. 대신들은 선조의 결정에 반대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다. 전하, 지엄한 국법이 있거늘 어찌 법을 어기시려 하옵니까? 부디 어명을 철회하시고 자귀를 거두어 주옵소서. 허의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요. 그동안 전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쓴 책만도 얼마요. 당파 싸움이나 하고 탁상 공론만 하는 그대들보다 백성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해왔소. 그러니 이후 다시는 이 일을 입에 올리지도 마시오. 하지만 연이은 신하들의 상소에 선조도 어찌할 수 없어 허준이 죽은 다음에 다시 보국으로 품계를 높여주기로 하고 왕명을 취소하였다. 허준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따가운 눈총을 짐스럽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의 처사가 고맙기만 했다. 자신이 연구에 몰두해온 것은 결코 높은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의학 발전과 병마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힘이 되어주었던 선조가 노환으로 덜컥 자리에 누웠다. 허준은 어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술과 정성을 다해 선조를 돌보았다. 그러나 워낙 선조의 병이 오래되고 무거워진 상태라 회복이 어려웠다. 과인은 알고 있네. 그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1000명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덕이 없는 과인을 위해 그동안 온 정성을 기울인 그대의 고마움은 구천에 가서도 잊지 않을 것이요. 부디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해주오. 선조의 힘없는 눈길이 오래도록 허준을 더듬고 있었다. 허준은 선조가 새로운 의사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게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하루빨리 불예로부터 벗어나시어 옥체를 보전하옵소서. 그러나 허준은 자신의 당부가 자꾸만 허망한 메아리로 느껴졌다. 허준은 선조가 중병으로 자리에 누운 뒤부터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고 치료했지만 선조는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608년 선조 41년 2월이었다. 허준을 그토록 아끼고 신뢰받은 선조가 죽고 그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였다. 그러자 평소 허준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신하들은 때를 만난 듯 그를 모함하고 헐뜯기 시작했다. 허준은 어이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선왕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마땅히 그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선왕의 병환을 고치지 못한 어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 옥체의 안위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사옵니까? 어이의 사명감과 기강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지당한 간청인 줄 아옵니다. 통촉하소서. 맞습니다. 허준을 귀양 보내소서. 대신들은 일제히 광해군에게 허준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해군은 선왕께서 허준을 지극히 총애하고 신뢰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도 허준의 의술로 두창을 완치하였기에 허준을 귀양 보내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장이 억지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광해군은 신하들의 거센 주장을 막을 힘이 없었다. 허준은 졸지에 불충의 중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유배지인 의주로 떠났다. 북쪽 땅 의주는 압록강에 맞닿아 있는 변두리 지역이라 외지고 삭막하였다. 겨울에는 손가락에 곱아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추위가 몰려왔다. 또한 궁궐과 달리 등불도 훤히 켤 수 없어 눈이 침침한 70노인 허준이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수십 년을 궁궐에서만 살아온 그였기에 귀양살이의 고통은 참으로 컸다. 그러나 허준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유배지에서도 의서를 마무리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허준은 광해군의 배려로 1년여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610년의 어느 날, 허준은 새로운 의서 편찬 작업을 끝냈다. 성감마마, 그리고 스승님,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14년간의 피와 땀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다. 그것이 바로 25권의 책으로 완성된 동의보감이다. 허준이 바친 25권의 책 보퉁이를 손수 풀어본 광해군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바로 이것이 선왕께서 그토록 고대하시던 새로운 의서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신이 재주가 워낙 부족하여 이제야 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이럴 수가. 이토록 방대한 일을 그것도 혼자서 해내다니. 그 충정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오. 광해군은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거듭 감격했다. 광해군의 엄명을 받고 내의원의 특별기구에서는 허준의 새로운 의학서 간행을 서둘렀다. 그 결과 1613년 광해군 5년에 동양 최고의 의학 대백과 사전인 동의보감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동의보감은 오늘날의 내과, 외과와 관련된 내경편과 외형편, 그리고 전염병, 내외과 질환, 부인과, 소아과 등 여러 병을 묶은 잡병편, 약재를 해설하고 조제법을 적은 탕액편, 침을 놓는 법을 정리한 침구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동의보감은 방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풀이하였으며 어떤 의서보다 약재의 활용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고 수천 년에 이어온 동아시아의 한의학 이론을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청나라에서 발간된 책의 서문에는 동의보감으로 천하의 보물을 얻었다고 쓰여 있으며 중국은 물론 일본과 타이완에까지 번역되어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한의학계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백성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의서를 편찬한 것은 그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던 일이라 터를 닦은 허준의 노력과 위대함은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 허준은 동양의학의 보배로운 거울, 동의보감을 세상에 내어놓은 지 5년 후인 1615년 광해군 7년 76살의 나이에 생애를 마감했다. 동양의학의 새로운 길을 연 조선의 위대한 의원 허준도 여느 인생들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허준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정신, 고통 없는 인간을 향한 불굴의 의지는 동의보감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15권 동의보감을 쓴 조선의 명의 허준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